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한 규칙인 우리 거래의 이중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재무상태표가 무엇이고 포괄손익계산서가 무엇인지 배웠죠. 자,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재무성과. 재무성과는 수익, 비용, 그 다음에 단기 순손익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러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는 회계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여러 가지 기업의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건들을 회계 장부에 잘 기록을 해서 그걸 표로 만드는 게 재무제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배울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그럼 기업에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실 건데, 어떤 사건은 회계로 기록할 것이고, 회계 장부에다 기록할 것이고, 어떤 그 사건은 회계 장부에다가 기록하지 않을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판단하는 걸 앞으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계 거래라고 합니다. 거래. 자, 앞으로 이 회계 거래라는 거를 잘 구별해서, 재무상태 변동을 초래하는 걸 앞으로 회계 거래라고 하고요. 자, 분명히 어떤 사건이 생겼지만 재무상태 변동을 초래하지 않다면 이건 거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건 회계 장부에다가 회계 기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기록을 했다는 거는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로 나중에 보고가 되겠죠. 자, 하지만 거래가 아닌 사건들, 이 사건들은 회계 장부에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회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무상태표라든가 포괄손익계산서로 나중에 보고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굉장히 처음부터 이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과연 회계 거래냐, 회계 거래가 아니냐, 회계 거래냐 아니냐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재무상태 변동을 초래하느냐, 재무상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느냐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서 이제 한 4개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 파우스트에 영원 포기 각서라는 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거 과연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자, 이런 영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금액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회계라는 건 전부 다 측정 가능한 어떤 대상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영원을 팔기로 각서를 썼다. 이런 거는 아예 측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건 재무상태라는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 이런 거를 나의 자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다. 자, 두 번째, 경영자를 영입했다. 새로운 경영자를 영입을 했다면, 자, 이것도 경영자가 기업의 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 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경영 주체일지 모르지만 사람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새로운 경영자가 들어왔다, 기존의 경영자가 퇴사했다라는 거가 기업의 어떤 재무상태는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영자가 새로 들어온 거는 재무상태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문을 받는 거. 자, 물건을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고객이 구입하겠다고 주문을 했다면, 그때 그 주문 자체는 주문을 했다고 해서 우리 자산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건 아니잖아요. 주문한 물건을 고객이 실제로 구입을 해줘야 회사의 어떤 실적이 올라가는 거지, 주문만 해가지고는 이 회사에 어떤 경영 성과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거 주문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초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변동을 초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기술을 제휴하는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A기업과 B기업이 같이 기술 제휴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런 계약이나 이런 거는 절대 거래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럼 그 화재로 인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장이란 자산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자산의 감소를 초래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거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원재료를 구매하면, 실제로 제조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칩을 제조하기 위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원재료를 구입을 했다면, 원재료라는 그만큼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상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건 다 거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공장에 불이 났다든가 원재료를 구입하는 거는 거래이기 때문에 회계장부에다 기록을 할 것이고, 회계장부에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공장에 불이 났다면 그만큼 수익이겠어요? 비용이겠어요? 자산이 그만큼 없어진 것이고 그만큼 비용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포괄손익계산서 비용 칸에다가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부분을 보고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그 처리 초반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사건이 과연 회계 거래냐, 회계 거래가 아니냐, 이거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계 거래가 아니라면 회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그럼 재무제표에도 보고되지 않는다. 하지만 회계 거래라면 장부에는 기록할 것이고 그럼 반드시 재무제표에는 보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어떤 이제 우리가 거래를 밝혀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어떠한 거래든 간에 이 거래로 인해서, 자, 거래기 때문에 반드시 재무상태 변동을 가져오는데 이 재무상태 변동이 최소한 2개 정도의 재무상태 변동을 가져옵니다. 자, 이런 걸 앞으로 우리가 거래의 이중성이다라고 해요. 거래의 이중성. 거래의 이중성은 뭐냐? 지금 설명한 것처럼 거래인 것과 거래가 아닌 것이 있다면 거래가 아닌 거는 제외시키고 거래인 거를 이제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려다 보니까 이 거래의 정의상 재무상태 변동을 가져왔는데 그 재무상태 변동이라는 게 어떤 하나만 변동시킨 게 아니고요. 최소한 2개 이상의 어떤 재무상태를 변동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걸 우리가 거래의 이중성이다라고 하자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은행으로부터 현금 100원을 기업이 돈을 빌렸다면, 차입을 했다면, 그러면 자산이 100원이 증가하죠. 자, 이게 첫 번째 거래가, 그 거래로 인해서 재무상태가 변동을 했지만, 그만큼 부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럼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을 하게 되면, 기업은 자산이 증가함과 동시에 부채가 증가하니까, 자산과 부채라는 재무상태가 변동을 동시에 한 거잖아요. 자, 이런 게 바로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것이죠. 자산은 늘었지만 부채는 변함이 없다든가 자본은 변함이 없다든가 또 다른 자산이 변함이 없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산이 뭔가가 증가를 했다면 그 반대급부로 부채가 증가를 하건 자본이 증가를 하건 또는 다른 자산이 감소를 하건 이런 그 변동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하느냐? 거래의 이중성,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 거래 이중성을 지켜서 이 거래 이중성을 이용해서 그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 최소한 2개의 그 재무상태가 변하니까 이걸 이중으로 기록을 함으로써 거래를 완벽하게 기록하는 거를 앞으로 우리는 복식부기다. 자, 부기를 영어로는 북키핑이라고 해요. 북키핑. 북이 이제 장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장부에다 기록한다고 해서 북키핑이라고 하고요. 자, 2군데다 완전하게 기록한다고 해서 더블이죠. 더블. 그래서 더블 엔트리 북키핑 그러면 복식부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반해서 거래 이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어느 하나만을 기록하는 걸 우리가 단식부기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2개 중에는 복식부기가 더 우월하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회계장부는 단식부기보다는 복식부기로 기록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장부에서 나온 재무제표도 전부 다 복식부기 원리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를 이해하려면 거래 이중성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래 이중성을 이해하려면 거래인지 거래가 아닌지를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 이제 복식부기가 무엇인지까지를 설명드린 것이에요. 튜토리얼만으로 레벨업. 만화 왕초보를 위한 회계 튜토리얼. 만화 왕초보를 위한 회계 튜토리얼이 제안하는 회계 공부 3단계.
주린이도 직장인도 모두 다 회계 튜토리얼로 레벨업. 회계, 이제부터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세요.